모모가 된 층간소음 싸움.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봤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B씨의 집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형법상 주거 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 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이게 그렇죠.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풀이한 법률 상담소 19, 11회를 공개합니다. 내 모모가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전 기자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트민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뒀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국 9위를 공개합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준 7천만 원. 자, 이번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온 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 드렸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이 7천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요. 7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할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기자님도 부모님께 뭐 해드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볼까요? 왜냐면 통 크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모르거든요. 자, 일단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이 부모 또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자, 미성년자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글 작성자가 대학생,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로 보아서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8일 공개합니다. 풍문으로 들은 법 효력 있을까? 프리한 법률 상담소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알쏭달쏭한 궁금증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빠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그런데 17만 원? 아저씨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택시 토했잖아요. 토하면 15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 몰라요? 택시비 2만 원 나왔죠. 배상액 15만 원 있죠. 17만 원 주세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지나친 것 같다는 A씨. 택시기사가 요구한 배상액 15만 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일까요? 시, 도, 자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운송사업법 운송약관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관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 약관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전 기자처럼 아하. 쇼포홀릭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된 상품을 주문한 전 씨.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7일. 하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법,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7위 공개합니다. 녹취 합법과 불법 그 기준은?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 불법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음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6위를 공개합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려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네.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에 따라서는 그냥 뭐 잘 안 들리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렁찬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시골개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냥 서울 도심 아파트인데 이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견 키우는 집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드로 톰스는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아이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 탐스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제트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무려 128데시벨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 법원은 견주인 이 데니스 노튼에게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고야. 5억 원은 또 근데 크다.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이잖아, 이거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1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28이면 진짜 큰 거긴 해요. 크지, 밤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령 제559호에 따르면 반려견 소음 같은 이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표모 씨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호소. 자, 그런데도 견주 이모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 민사 22부의 판결. 원고가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피고 이 씨가 원고 표 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액수가 미국보다는 작죠. 훨씬 작네요. 참고로 이 표 씨가 이웃집 반려견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 장치를 별도로 하거나 좀 바닥에 매트라도 깔아주면 그나마 뭐 다 100% 막진 못하겠지만은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가구 638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아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 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래.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